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2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25일차고요. 297페이지예요. 성공은 당신 것. 네, 또 눈이 또 시립네요. 한 번씩. 그다음에 이제 29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 이렇게 실습한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한 즐거움이 생깁니다. 제가 그 선크림이 들어갔나 봐요. 잠깐만요. 잠깐 뭐가 안 보이네. 네. 선크림이 잘못 들어가면 막 시렵더라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편집해야 되겠다. 눈이 뭐 계속 이게 눈썹이 걸렸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나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부류가 다른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느껴지는 데서 오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정중함, 진정으로 정중한 사람이 되면은 기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한 야, 화면 켜고 앉아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즐거움입니다. 이로 인해 만족은 순식간에 스쳐가지만 즐거움은 장기적으로 영속적이라는 점을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의 어떤 만족감과 진짜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한 거, 그게 진짜 오래가는 만족감이고 영속적인 거잖아요. 그 영속적인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조금만 요만큼 해주려고 해.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한테 요만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이만큼 하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하지만 결국은 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요? 나한테 요만큼, 이만큼.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한 것도 저들을 위한 것도 그 깊이감이 나의 근원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냐,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다른 다른 인간을 보살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삶 자체에 어, 이거, 예,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네요. 297페이지 위에, 스쳐 지나가는 즐거움만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줄에, 또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그들에게 진정성 있게 대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진정성을 위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나의 이기심으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소수의 의식 수준에서 200 이하가 80%잖아요. 전 세계 인구에서 200 이하가 80%인 거예요. 그럼 나도 80% 이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마음이라 하지만 내 이기심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진정성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진정성 있게 상대방에게 대하면 그게 뭐예요? 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이기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려고 해요. 그게 나의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게 연동이 되는 거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세상은 내 마음이다. 그게 이제 와닿는 게 이제 시간이 걸려도 좋고, 어쨌든 그거를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는 게,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는 거. 그런데 내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보듬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가 제 일을 갖다가 지금 22년째, 이제 지금 22년 넘게 이제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부딪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나를 뭔가 내가 나의 단점을 내가 보고 싶지 않을 때 상대방한테 있잖아요. 다 부딪혀요. 어쨌든 순수한 에너지에서 저 사람도 순수하고 나도 순수할 때는 내가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도 에고고 나도 에고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딪히는 분을 찾아서 어떻게,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문제를 해결을 하면 내 문제, 저들을 세상에서 보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 문제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한대로 순수하게 그냥 쫙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확 펼쳐지지 않는 그 장애물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요번에 그 보라색 주신 책자 있잖아요. 이게 나의 장애물인 거예요. 난 거예요. 이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그런데 도움되는 것보다 지금 현실과 내가 적혀져 있는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잘못한 건 아니더라고요.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너 몰랐잖아요. 왜? 그거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지.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몰라서 그랬을 뿐인데 거기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죠. 벗어나자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생, 평생 그냥 있죠. 지금 현재도 그 내가 나한테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부딪혀서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나 자기 자신을, 나를 밖에서 보는 거거든요. 나를 저 밖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기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저 밖에서 보일까요? 그거를 해 가는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저기 있네? 부딪히는 것도 내가 저기 있네? 예쁜 것도 내가 저기 있네? 욕망하는 거? 욕망하는 거, 저항하는 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욕망과 바라는 마음, 욕망과 저항이 없다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부딪힘이 없어요. 좋은 것도 없어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내가 욕망과 저항이 없다고.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래지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아이고, 얘도 그냥 뭐 저런 게 다 있는 거지. 맨날 입에 뭐 저런 게 다 있노, 저런 게. 맨날 입에 뭐 저런 게 다 있노 하면서. 그 저런 게 난데, 난지 모르는 거죠. 난지 모르는 거예요. 저런 게 난데, 저런 게. 내 안에 있는 상을 밖에서 보는 건데. 나를 보고 저런 게 어딨노, 저런 게 다 있노, 이제 이랬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나를 알아가고 내가 편안해지는 거지. 내 문제를 자꾸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은 자기 도취증이나 자만심이나 중심성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도취돼 있어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두려움 때문에 네 두려움을 보지 않고 나에게 도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만심. 그냥 내가 이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만심인 거예요. 나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하는 거죠. 자만심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생활 원칙에 정렬하는 쪽으로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앞에 끼어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자애로워진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유롭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하다, 넘쳐난다. 그냥 내가 풍요로운 거를 아는 거죠. 내 내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의 풍요로움을 알아가는 거, 풍요로운 거.
풍요로운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갖고 있는 것이 충분하고 남아 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충분하면 내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결핍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모자라고 뭔가 없어. 제가 어제 이제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 아침에 누가 어제 아침이었나? 어제 아침이었는 거예요. 누가 초콜릿을 주시는 거예요. 초콜릿을 주시는데 제가 순간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단 거를 좋아하니까 딱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5개인 거예요. 단 거라서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는 현재 의식은 있지만 먹고 싶어 하는 제가 있는 거죠. 먹고 싶어 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딱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학생이 있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처음엔 순간 나눠주면서 한 개를 떨어뜨리다가 2개를 떨어뜨리다가 이제 이게 그 한 개, 2개를 주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있는 거예요. 애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에고는 내 이기심에 내가 먼저 좋아하는 걸 갖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했잖아요. 아, 초콜릿을 원래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막 사 먹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쩌다 탁 나타나면 갈등을 하죠. 얘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은 그냥 먹고 있다 보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툭 보니까 뒤에 학생이 있는 거예요. 엄마 따라온, 오기 싫은데 엄마한테 엄마 따라온 학생.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손을 초콜릿을 딱 주면서 한 개, 2개가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한 개, 2개를 주면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제가 에이구 네가 4개 먹어라 하면서. 근데 돌아서서 한 개를 먹었는데 어머 이거 다 줄 걸. 혼자 후회하고 있는 거야. 4개를 줬단 말이에요. 4개 주고 5개 받았는데 4개를 주고 한 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한 개를 먹었는데 한 개를 먹었단 말이에요, 얼른. 그랬는데 먹고 나서 어머 다 줄 걸. 다 줄 걸 하는 생각이 나. 고 있잖아요. 에고가 고 먹고 싶어 하는 이 있잖아요. 탐욕, 탐심 있잖아요. 요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도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다 주면 어때서? 나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 안 먹으면 어때서? 그 먹으면서 좋은 거 한 개도 없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이게 하나, 2개 똑똑 떨어뜨리면 이렇게 책상 에다 주니까 한 개, 2개 떨어뜨리는데, 아이들 탁 이제 다 쏟아놓고 한 개만 가져갈게 이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온전하게 내 거는 그냥 내 거를 5개 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개를 제가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서자마자 후회했어요. 그래서 아이씨 그랬구나. 후회한 것보다 각성했죠. 아 그랬구나. 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보증서 줘라, 네 돈을 다 줘라, 뭐 이런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가 줘가지고 돈이나 보증서 주고 뭔가를 막 이래가지고 막 내가 휘청거리는 근원적인 내가 휘청거리는 어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콜릿 없다고 해서 제가 휘청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 자애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자애로움이 나오려면 내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을 무한대로의 순수하고 행복하고 편안함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편안함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편안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을 보면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불편한 게 엄청 많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 자라오면서 불편했던 것들 중에 제일 컸던 게 아빠가 술 주사 때문에 너무 불안초조했었던 마음들, 아빠가 들어올 때만 아빠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너무 힘들다. 나도 힘들다. 엄마가 힘든 모습을 보고 나도 힘들다. 그래서 아빠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은 안 계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어린아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도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아빠가 술 드시고 저렇게 난리를 쳤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왜? 엄마가 또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게 엄마가 나를 살려줘야 되는데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엄마도 힘드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다 모든 것들은요. 내가 죽을까 봐인 거예요. 제가 너무 똑똑하고 제가 열등감에서 막 자랐단 말이에요. 열등감에서 자라면서 오빠가 엄마를 그러니까 딱 엄마를 붙들고 쟁탈전을 참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엄마한테 했던 그 습관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20살 넘어서 남편한테 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쵸? 엄마한테 했던 게 남편한테 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아서 막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하는 불편함들이 또 막 있죠. 남편의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또 불편한 것들이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너무 잘해 가지고 저기 나보다 더 앞에 서 있는 리더분한테 뭐 내가 저 친구가 관심받고 나는 관심이 나한테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습관이 살아오면서 계속 지금도 혼자 살 수 있는데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그 어릴 때 그 에너지를 계속 뿜기는 거죠.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이 몸은 움직이기는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의식 에너지 자체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기 싫어서 안 바꾸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힘들잖아요.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 패턴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내 몸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아파지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건강하다라는 게 또 있거든요. 살짝 이상하면은 뭐 약간 뭐 닌겔 맞으러 가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했지만 그게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오고 건강하다라는 거를 또 지금 근데 건강한데 제가 개구리 뒷다리를 먹어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새 부처님 말씀해 주시면서 "살생하지 마라." 그러는데 얼마나 찔리는지 저거 우열한 말이고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사장님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았나?" 하면서 있잖아. "내가 알았으면 안 그랬지." 하면서. 어릴 때는 개구리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 그 워커힐 호텔 밑에 옛날에 막 산이랑 들이랑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개울도 있고 산이 많았는데 거기 논 있는 데도 많았었어요. 그 논에 막 이래 가면 개구리가 그렇게 잡으면 오빠들이 잡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라면 삼양라면 봉지에다 탁 집어넣어 가지고 와서 우물가에 와서 뒷다리를 이렇게 잘라요. 죽이지도 않고 그냥 애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그냥 뒷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앞에 막 가요. 뒷다리를 씻어 가지고 그냥 연탄불에다 구우면은 투명한 색이 하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 살짝 소금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중간에는 그랬죠 제가. 나는 건강한 게 개구리 뒷다리 먹어서 나중에 개구리 뒷다리가 좋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진짜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좋으니까 또 신념이 생겼죠. '나는 건강하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또 보니까 살생하지 말래요. 이미 운명하신 개구리. 맞아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나요? 고인이 아니라 그런 마음에서 몰라서 했었던 것도 참 많구나. 근데 몰라서 한 게 참 많은 거예요. 알았더라면 안 했죠. 명복을 빕니까? 네. 같이 빌어 주십니까? 우리 석 사장님. 같이 빌어 주시나 봐. 그쵸? 예.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한 것이 참 많구나. 모르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르고 하는 것이 그냥 잠시 실수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자신이 붐비는 곳에서 끼어드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붐비는 곳에서 끼어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무례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례하게, 무례하게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속한 사람이 실패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내가 끼어드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좀 조급한 마음에 끼어들었구나. 어제도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조급함은 부실공사가 있다. 어제 그 말씀이 진짜 저의 참 그래도 중간에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룹을 새로 만든 것도 참 이게 뭔가 저거는 저 길로 가면 아닌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했는데도 아직 내 조급함을 선생님이 이게요. 생전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생전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조급한 안경을 끼다 보니까 조급함이 그냥 슝슝 통과를 했지 이게 탁 잡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야 그 조급함 때문에 내 부실 공사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어이구 씨 뭐 그냥 뭐 전라도 쪽에서 아파트가 붕괴되고 여수에서도 붕괴되고 막 이러면서 저는 제가 어릴 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삼풍 백화점이 언제 붕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엄청 심각하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확 그것도 들어와 있는 그게 있네요. 그걸 잡고 있는 게 있네요. 보면서 중간에 또 신념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게 그렇게 마음에 '어떡하나, 어떡하나.' 되게 두려움 때문에 그 삼풍백화점의 그 두려움을 내 안으로 갖고 왔던 것 같아요. 부실공사에서 완전히 그거 너무 지금 요새는 TV를 잘 안 봐요. 그리고 뭐 문자가 요새 뜨더라고요. 인제 그 이태원 사건도 뭐 "이태원 뭐 나오지 마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떴었어요 이게. 그래서 뭐 무슨 일이 '되게 크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가 '뭐가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인제 카카오톡에 뉴스를 보고서 찾아봤죠. 그렇지 않은다면 제가 뉴스를 보지 않으면 뉴스 볼 시간도 없어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린아이가 TV를 늘 이제 집에서 인제 켜고 있었으니까 너무도 생생하게 받는 거 자체가 내가 내 두려움, 부실공사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거기다가 인제 투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자꾸 생각나죠? 다른 뭐 대구의 어떤 지하철 참사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어떤 사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고들이 다른 거는 그닥 와 닿지가 않아요. 왜?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거든. '아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세월호도 막 난리치는데 안 봤어요 저는요. 보면 뭐예요? 내 두려움만 연동이 되거든요. 내 두려움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삼풍백화점은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게 너무 그때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둘이 이제 나중에 나왔어요. 일 주일인가 넘게 참 구조를 해서 나왔는데 열흘 넘게 있다가 구조해 냈는데 그때 인제 뭐 "코카콜라가 먹고 싶었다."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막 몇 박스씩 갖다 주고 인제 막 그랬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 부실공사. 이게 그게 확 와닿으면서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부실공사로 인한 조급함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면서 그것도 제 신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적어 놔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실공사하면서 무너져서 제가 두려움이 확 들어왔던 거. 그게 외부에서 봤지만 내가 갖고 오고 있잖아요. 외부지만 내 안에 남아 있더라. 의식, 에너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업을 해도 뭐를 해도 나의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걸 다 이제 그걸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 조급함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저번 주부터 제가 진짜 다 내려놓고 진짜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막 옆에 제가 못하니까 블로그 만드는 거 못하니까 옆에 분 막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같이 이것 좀 도와달라고 막 인제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자기 미용실을 어떻게 하면 광고하지 홍보하지? 저랑 나이가 동갑이니까 저는 그냥 진짜 다 내려놓고 뭔가 해 주려고 인제 갔더니 그분이 원하는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뭔가 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느낌이 남아 있고 뭐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온통 관심은 미용실을 어떻게 홍보하지? 옆에 있는 두 군데는 미용실을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고 나는 그걸 하지 않아서 내 미용실 먹고 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미용실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을 홍보할 수 있는 게 "몰라. 나도 모르니까 일단은 와 봐." 하면서 "도와줄게. 와 봐." 나는 도와주려고
하면서 한 분 붙들어 늘어지고 있잖아요. 같이 도와주는 거야.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조급함,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럼 내 거를 자꾸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고 막 하면 막 있잖아요. 그 관계성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조금 마음이 급한 거죠. 그러면 이게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나도 알아요. 저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러면 나도 뭐요? 죄책감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이게 에너지가 제대로 편안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내려놓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을 나누어 쓸 수 있는 마음. "뭘 해. 뭘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한테 온통 기쁨이 있으면 돼요. 내가 써서 내가 기쁨이 있으면 돼요. 내 기쁨과 내 그냥 그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 감동을 전해야 되는데 내 감동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 될 거야."라는 이 마음이 연동이 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라고 하면 이 얕은 에너지 때문에 낮은 에너지 때문에 크게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이거를 알아가는데 지금 제가 한 12년 걸린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은 저보고 이 수업을 들으라고 하실 때도 진짜 막 이걸 정말 들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애절한 그런 에너지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뭔가 모르는 알아차리고 제가 수업을 했고 그런데도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그 "이게 근원이야, 근원이야."라는 걸 보내주셨지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선생님이 2-3분 만에 해결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12년 걸리면 어때요? 13년 걸리면 어때요? 이걸 한생 평생 알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왜 지금 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내 본체의 의식이 성장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에게 충분히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저속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다. 저속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지 우리는 저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요? 의식 성장하기로 해서 어제 실수하면 어때요? 몰랐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우 사업적으로 바꿔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먼저 바꿔야 될 것들. '내가 실수해서 이랬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풍요로움이에요. 본체가 무한대라고 그랬잖아요. 내 본체가 결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한대의 그 의식, 에너지 큰 장에서 이렇게 탁 나온 거죠,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어제도 누군가 아침에 간증하셨죠. 저쪽에 원주에 계신 선생님이 또 간증하시는데 계속 얘기해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제가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한 거는 없어요." 그게 또 이렇게 와닿아요. 와닿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한 거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는 저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리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더 설명을 더 잘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느끼는 이 에너지 차원에서 자꾸 보여지는 차원이 관점이 제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의 이야기하는 속에 관점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랬던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사랑이 느껴졌었던 거지 엄마라는 이 마네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라는 마네킹이 있죠. 근데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그 의식의 에너지의 상태, 의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도 나를 통해서 이 의식, 에너지, 사랑이 흘러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에 되게 감동이고 '아 맞아. 나도 내가 한 게 없네? 내가 한 게 없네? 지금 제가 이 에고가 한 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받아들이게 되고 와닿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더 편안해지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여요. 꿈틀 두려워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지려고 하려고 하는 꿈틀하려고 하는 걸 보고도 '아니야. 그냥 내가 평안하면 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모든 것들은 잘 되게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이게 원리가 다 맞춰져 있구나.'라는 편안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외부에서 보여지는 경험하는 거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시면서 편안하게 우리 네 행복하게 순수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나는 무한한 의식